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천둥 2.2kg를 구입해서 포장을 부탁드리고 회를 수령하는데 언뜻 보기도 그렇고 들어보니까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순살만 700g이 나와야지 정상이죠. 근데 560g 한참 못 미칩니다. 용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혹시 빼돌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죠. 여기 지금 제품명은 분명 대게 딱지장이라고 되어 놓고서는 원재료 표시는 홍게내장.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녕하세요, 이길의 추억입니다. 한동안의 질문과 문의사항을 받아서 여러분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인문철TV 오늘로 2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날씨도 덥고 나들이 많이 가실 겁니다. 다양한 수산물 드시고 반찬거리 사서 집에 가지고 오셨다가 드시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낯선 비주얼에 화들짝 놀래는, 이거 모르고 있다가 한 방 크게 얻어맞을 것 같은 자극적인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첫 번째 사안은 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홍게 이꼬르 대게, 이게 맞나요? 최근 마트에 영덕 대게 딱지장이라는 통조림을 발견했는데 함량을 보니 홍게만 들어가 있어서 허위 광고가 아닌가 하여 국민신문고로 문의를 했더니 영덕군청에서 홍게나 붉은 대게나 대게나 다 같은 종류의 게고 모두 대게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영덕 대게 딱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게 내장이 국산 67%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제품명 다르고 원재료명이 다르다. 어느 게 더 비쌉니까? 홍게보다는 대게가 그래도 좀 더 많이 비싸죠. 홍게장과 대게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대게장 여러분 정말로 맛있게 드시죠? 대게장 비빔밥 해서. 홍게장도 물론 좋은 건 맛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품질로 봤을 때는 대게장이 좀 더 맛있죠? 더 가치가 있고. 비슷하지만 엄연히 상품성이 다르고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품명은 분명 대게 딱지장이라고 되어 놓고서는 원재료 표시는 홍게내장,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유사종의 장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그 결과 보니까 영문으로 대게는 스노우크랩이며 홍게, 붉은 대게는 레드 스노우크랩이고 같은 종류의 게이며 부를 때 대게, 붉은 대게, 홍게 등 모두 대게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대게와 홍게는 같은 종류의 게고 불리는 게 조금 다를 뿐 모두 대게의 일종이다 라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영덕 대게 딱지장의 성분량과 주 표시면에 홍게 내장이라고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홍게를 대게로 표현한 것에 대한 허위 광고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이 왔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게와 대게는 같은 종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종이죠. 사촌쯤 되는 유사종입니다. 근데 이 둘은 엄연히 상품성과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왜 과거에 능성어를 다금바리라고 팔다가 적발돼서 벌금이나 처벌을 많이 받았던, 뉴스에도 많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특히 제주도에. 그 다금바리 표준명은 이제 자발인데 제주 방언으로는 다금바리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고, 얘와 비슷한 사촌격인 애가 능성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은 사촌이자 유사 어종이긴 한데 엄연히 상품성과 가격이 다릅니다. 능성어보다는 요 자발이, 이 다금바리가 한 2배 이상 비싸죠. 자, 그렇다면은 이걸 만약에 가공품을 만들어 칠게요. 그러면은 제품명은 다금바리 회 또는 다금바리 순살 육개라고 해놓고 밑에 원재료 표시에는 능성어 63% 뭐 이런 식으로 표시했다고 쳐봐요. 제품명이 원재료와는 다른 지점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치가 다르고 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들이민다면 홍게와 대게도 똑같이 그런 법의 잣대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제 생각에 현행법상 이런 가공품을 만들 때 이 제품명, 원재료 표시명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업체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건 똑같이 아니 원재료 표시에 능성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품명 다금바리 해도 상관이 없다.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특히 앞으로 이게 가야 할 길이 먼 게, 이런 원산지 표기, 성분 표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고 좀 디테일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반대로 뭐 프랑스나 일본 같이 먹거리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더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제조업체들은 또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먹거리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의 혼동, 오해가 없도록 제품명과 원재료가 그래도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좀 법적으로 빨리 정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안녕하세요. 멍게 먹으려다 이상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자, 사진을 봤는데 멍게가 약간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네요. 무늬가 온 시기가 올해 2월 초였습니다. 멍게 같은 경우는요, 산란을 준비하는 시기죠. 겨울부터 한 초봄 사이, 보시다시피 좀 징그럽게 생긴 기관들이 보이는데, 요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멍게가 이제 이 시기에는 생식소가 발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가락시장에서 생태를 구매했는데 집에서 손질하던 도중 생태관에 이상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진처럼 생태관에 이상한 이물질 같은 것들이 붙어있는데 이게 뭔가요? 먹는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사진에는 없는데 생태알 한쪽 부분에 쓸개가 터져 있어서 그런지 초록색으로 물들었던데 먹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생태간을 보는데 아이고야 이거 뭡니까? 지금 색깔을 보니까 간은 상당히 신선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태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게 명태, 동태탕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끓이면 맛있는데 문제는 이 간이 오염이 되어 있네요. 동글동글동글한 것들, 이게 전부 다 고래충 지옥입니다. 지금 이게 고래충이 얼마나 많은지 간 표면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익혀서 드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래충이라고 해봐야 익히면은 단백질 덩어리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도 익혀 드실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식당에서 먹다가 가끔 간에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익은 거 먹어서 이상 없는 건 알아도 그거와 별개로 좀 혐오스럽잖아요. 쓸개 타진 것도 있는데 쓸개즙이 묻은 부분은 익혀도 씁니다. 그래서 맛으로도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주에서 뱅어돔을 시켰는데 저 시커먼 내장벽 부분이 회 디스토마를 일으키는 건가요? 일단 뱅에돔은요 바닷물고기잖아요. 바닷물고기는 종류 불문하고 대부분 디스토마를 일으키는 기생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뱅에돔이 맛있게 회가 떠져서 나왔고, 지금 내장막이 붙어있는 부분이 이게 뱃살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 까만 막을 칼로 좀 긁어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냈네요. 이거를 드셔도 문제는 없는데 디스토마가 아니라 드실 때 쓴맛을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에 한해서는 가벼운 배탈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장막은 안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내장막이 까맣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뱅에돔도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학꽁치가 있잖아요. 학꽁치 손질을 딱 해보면 복막이라고 하죠. 내장이 있는 이쪽이 막이 까맣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칼로 이제 긁어내거든요. 근데 얘들이 먹는 먹잇감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고 해조류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식물과 똑같이 광합성 일으키는 엽록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뱃속에 들어갔을 때 광합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은 막이 발달이 돼요. 햇빛의 투과성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발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검은 막은 여화를 막느라고 칼로 긁어내서 드시는 걸 권합니다. 디스토마는 없습니다. 참돔 수율이 궁금합니다.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참돔 2.2kg를 구입해서 포장을 부탁드리고 회를 수령하는데 언뜻 보기도 그렇고 들어보니까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회코너 사장님께 돌아가서 이게 2.2kg가 맞는지 확인해보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참돔 무게를 잴 때 저울이 안 보이는 안쪽에 위치해서 무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집에서 무게를 재봤는데 평소 제가 알고 있는 수율과 차이가 꽤 있어서 문의드린다. 2.1kg짜리 참돔이 평범한 크기거든요. 한 2만원인데 요거를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등살, 뭐 중뱃살, 그리고 대뱃살, 배바지살이 요 밑에 7시 방향에 몇 점 있는데, 기본적으로 참돔 수율은요 얘네들이 비육 상태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참돔이 이제 대가리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가장 안 좋은 양식 오리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1kg을 뜨게 되면 수율이 약 30에서 35%입니다. 진짜로 살 안 날리고 바짝 깎아서 회를 잘 뜨시는 분들은 40%까지 뜬다고도 하는데, 이것도 참돔 크기에 따라서 또 수율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2kg짜리 참돔은 뜬다고 했을 때 수율이 약 35% 내외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 같은 경우는 순살만 700g이 나와야지 정상이죠. 근데 560g 한참 못 미칩니다. 용기까지 쟀는데 지금 보니까 배바지살도 참돔 2kg짜리에 비해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혹시 빼돌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빼돌려 봐야 100몇 g을 이제 빼돌린 건데 뭐 그게 심증은 있는데 또 물증도 없고, 그래서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칼같이 깐깐하게 하자면 한 100g 정도가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걸 지금 회 뜬 상태를 좀 보아하니까 뱃살 날린 것도 그렇고 좀 많이 날려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를 좀 정교하게 뜨지 않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51cm짜리 참돔 수율 한번 보겠습니다. 2.4.
참돔 무게를 잴 때 저울이 안 보이는 안쪽의 위치에서 무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시장명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간포 화로회 위판장에서 열기라고 적힌 생선이 붉은색이 아니라, 그쵸, 보통 열기 하면 이제 빨개야 되는데 상인분께 여쭤보니까 이것도 열기가 맞다고 하시네요. 한 번씩 이런 색깔이 잡힌다고 하네요.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긴 열기는 없습니다. 6마리 여기서도 열기는 안 보입니다. 이건 전부 볼락이죠. 자, 5마리 중에서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5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좀 다른 게 있죠, 색깔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겁니다. 저게 표준명 볼락, 오리지널 볼락.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은비늘에 갈색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통영거제 삼천포에서 잡히는 그 맛있다는 볼락이 바로 이 녀석인데, 얘는 지금 커버려서 시커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지들은 주로 먹볼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습니까? 빛깔이 뭔가 약간 푸르팅팅하죠. 그래서 이건 청볼락이라고 합니다. 볼락과 유사종이긴 한데 좀 다릅니다, 종이. 그래서 청볼락 같은 경우는 동해에서도 많이 잡히고 추자 제주에서도 많이 잡히죠. 맛은 개인적으로 구웠을 때나 뭘로 해 먹었을 때나 그냥 볼락이 좀 더 많았었던 기억이 나고, 청볼락은 살집이 비교적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어종에 비해서는 얘도 여전히 부드럽지만 요 표준명 볼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육질이 조금 있다고 해야 될까요? 상인분이 열기라고 하는데 정확한 어종 이름 잘 모르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시장에. 근데 이해합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이 학자도 아니고 생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장사하기 바쁜데 뭐 이런 이름을 뭐 도감을 보고 찾아가 보면서 일일이 다 이렇게 꿰뚫고 판매하진 않을 거잖아요. 어차피 그 지역에서 부르던 이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들었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이렇게 판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감에 있는 표준명과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상인분들 중에서도 이런 걸 좀 공부해서 정확한 명칭을 알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그렇게 좀 많이 전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우리나라도. 열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낚시하다가 이상한 물고기 잡았는데, 어떤 사람은 절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꾀절입이라고 하고, 이 물고기 종류가 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절입이니 뭐 꾀절입이니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뭐 낚시 마니아들은 알겠지만 요 두 가지는 제주도 방언인데요. 절입은 표준명으로 제방어라고 합니다. 잿방어 말고 제방어. 심지어 방어 쪽 과도 아닙니다. 삼치 쪽인데 정말 2m까지 엄청 거대하게 자라고요. 얘들은 신축이 기물합니다. 언제 어디서 출마할지 모르고, 그것도 1년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오히려 80년대 더 많이 나왔고 가면 갈수록 더 안 나오더라고요.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전설의 물고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맛본 사람들에 의하면 쇠고기 육회로 먹는 듯하다. 저도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구경도 안 해봤습니다. 누가 저보고 이 절입을 리뷰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유, 저야 당연히 하고 싶죠. 근데 이거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 하세요. 혹시라도 절입 잡으실 분 계시면 저한테 제보 좀 제가 좋은 가격에 사드리겠습니다. 꾀절입도 방언입니다. 표준명은 꼬치 삼치, 영어명은 와후 피싱. 그래서 저도 예전에 뉴칼레도니아 가서 트롤링으로 이걸 잡았거든요. 보통 한 1.5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동해에도 많이 출몰해요. 그래서 지깅낚시나 마니아들이 잡는데요. 적잖은 지깅낚시 마니아분들이 이것을 꾀절입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자세히 보니까 동갈 삼치입니다. 꾀절입, 즉 꼬치 삼치로 여겨지고 있는 이 어종이 사실 알고 보면은 상당 부분이 동갈 삼치라는 거. 이 동갈 삼치가 그렇게 좀 온난한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최근만의 얘기인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동해 왕도초에도 그것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입도 아니고 꾀절입도 아니고 동갈 삼치다. 굉장히 맛있는 어종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세 종류 전부 삼치보다 더 맛있다고 알려졌고요. 안녕하세요, 오정문입니다. 포항에서 소형 정치망 하고 있는 1인입니다. 위판장에서 물어보니 다들 열대어라 하시고, 누구는 베트남 고기도 하시네요. 맞습니다. 베트남에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오키나와 규슈, 일본 남부 쪽에 많이 사는 표준명 갈돔입니다. 갈돔이 이렇게 다 자라면 거의 1m? 한 90cm까지 자라는 비교적 대형 어종인데, 지금 보이는 개체는 수컷으로 보여요. 굉장히 채색이 화려합니다. 근데 이게 여름에서 한 초겨울, 이때 우리나라 해수온이 한 28도에서 29도 찍을 때가 많거든요. 이때 되면은 얘들이 이제 제주도를 거쳐서 뭐 추자도, 거문도, 동해 쪽으로도 이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잡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해수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애들 더 자주 출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돔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필리핀, 대만 이쪽에서는 꽤 고급 어종을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여름에 잡힐 때가 맛있더라고요. 겨울에는요, 오히려 살은 조금 더 탱글탱글할지 몰라도 문제는 이제 갯내가 좀 난다는 거. 이것은 백년돔도 그렇지만 겨울철에 얘들이 먹는 먹잇감이 기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로 뭐 해조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갯내음이라고 있는데, 여름에는 이런 냄새가 잘 안 나지 않고,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서식지 환경에 따라서 그곳의 먹잇감에 따라서도 얘들 천차만별인데, 사실 맛이 어떨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홍원항 중매인입니다. 예, 요새 이제 어부 중매인들로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잡어를 많이 팔다 보니 잡어 속에 있는 걸 보는데 저 생선이 병어 같은데 병어 같지 않고 해서 문득 생각나서 문의드린다. 진짜 생김새가 병어인 듯 병어 아닌 듯. 남중국해, 홍콩 아래쪽에 또는 오키나와 하여튼 그쪽 주로 서식하는 병치메갈이라는 종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드문데 그것도 서해안에서 이렇게 수온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죠. 이때 잡힌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문철TV의 26번째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시장이든 횟집이든 이용하시면서 각종 클레임 사항 혹은 개인적으로 수산물을 이용하다가 궁금한 사항, 미담 사례도 좋고요. 뭐든지 좋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나가고 있는 이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또 그중에 몇 개 뽑아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메일로만. 인스타그램 DM은 그 문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